대표예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자,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양의 정수 xy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 요거 별표 치고 시작합니다. 자, 분명히 미지수는 2개입니다.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주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이 미지수가 정수라는 특수한 범위 안에서 이제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정수 조건에 따라서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는 형태로 얘네들 식을 바꿀 수 있다면 각각의 값을 또 우리가 이게 가능한 후보들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출발해 봅시다. 얘네들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제곱은 3 이렇게 상수를 한쪽 변으로 다 빼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식을 이제 적당히 내가 1차식의 곱으로 바꿀 건데, 자,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봤더니 일단 y라는 공통인수가 들어있는 요렇게 두 개의 항을 묶고 나면요, 여기에 적당히 어떤 상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x-1이라는 인수가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누굴 더해주면 되는 겁니까?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네들 식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x-1이라는 공통인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너는 x-1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그리고 x-1은 4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자, 얘네들 x-1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y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이 두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는 형태로 고쳤다 이거죠. 자, 근데 주어진 주어진 xy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x-1은 양의 정수기 때문에, x는 양의 정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양수가 되어야 하고요. 너도 양수가 되어야만 4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네들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y-x-1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얘네들이 1이 되면 되고, 그리고 x-1이 4가 되면 1 곱하기 4는 4가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x가 얼마? 5라는 값을, 그 다음에 x가 5니깐요 얘네들 y는 7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앞에 식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당연히 반대로 이제 4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x-1이 1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가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x가 2니까 얘네들 y는 얼마가 됩니까? 자, 3이면 똑같이 7이 됐네요. 얘네들 y가 똑같이 이렇게 7이 되는 거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나요? 둘 다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뒤의 식에서 x가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x가 3이니까 넘어가시면 y는 얼마입니까? 6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총 몇 쌍? 3쌍의 근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정수 조건의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지수 2개인데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 그리고서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자, 실수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실수의 제곱의 형태로서 우리가 식을 이끌어 간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앞서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의 꼴이 포함되게끔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요 x, y를 동시에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보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거 여기까지 보면
야, 너 마이너스 2xy 나왔어? 그럼 너는 y제곱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너를 y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개를 갖다 쓰시면 너는 x-y의 제곱으로 좋아요.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죠? 근데 뒤에 나머지 식을 다시 적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게 도저히 제곱으로 바꿀 재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완전 제곱 꼴이 포함되게끔 바꿀 거냐? 자, 하나의 문자로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즉 x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x가 들어있는 i가 요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묶을 수 있네요. 그러면 너는 얼마입니까? y 그리고 마이너스 1에 x로 요렇게 묶여질 거고요. 나머지 뒤에 식을 요렇게 따로 적어주면 자, 얘네들 x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 x 입장에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뭔가 상수항을 선생님이 임의로 더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보정하기 위해서 같이 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값은 변화는 없으니까. 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값 기억납니까?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자, 이거 물론 y가 상수는 아니지만 그냥 이걸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요 개수의 즉 x의 개수 반의 제곱이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y-1의 통째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거를 통째로 그냥 더해주고 빼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y-1의 x에다가 요렇게 y-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서 식을 변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요 식은요 당연히 완전 제곱이죠. 어떤 식의 완전 제곱입니까? x 마이너스 y-1이라는 요렇게 되어진 식의 완전 제곱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살펴보면요 얘네들이 또 기가 막히게 제곱이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물론 뭐 아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설계를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가세요. 그럼 누구로 묶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2로 묶어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아, 물론 전개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얘네들 싹 다 전개해보면 2y 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까지 해줄 거니까 너는 y제곱 플러스 2y 그리고 플러스 1이어서 정리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구나 라고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놈들 이제 정리한 거니까 요렇게 좀 따로 빼봅니다. 오케이. 이게 그럼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선까지 따라왔네요. 자, 요거는 요렇게 다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 다시 한번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주면요 결국 주어진 제곱이 되어지는 식이 얘네들 x, y가 실수기 때문에 이 결과도 무조건 실수일 거예요. 너도 무조건 실수일 겁니다.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의 합이 0꼴로 변형시킨 거죠. 그러면 무조건 언제만 만족합니까? 각각 0이 될 때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y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값은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 식의 변형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좀 경험치를 쌓으셔야 합니다. 한 번에 절대 탁 보자마자 탁탁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 문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요렇게 주어진 식이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해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두근이 정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얘네들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즉, 미지수가 실제로 변수는 x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선생님이 두 근을요,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m-1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 두 분의 곱은요, a분의 c, 2m-1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여 m을 빼줄 겁니다. 즉 소거시켜 줄 거예요. 그러려면 1번 식에 2배를 한 다음 양변을 더하면 되겠죠. 자, 2배를 한 다음에 양변을 더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그리고 2베타가 되고요. 너는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m과 2m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만나서 마이너스 3하고 형태가 바뀌겠죠. 그러면 얘네들 알파 베타에 대한 새로운 식이 하나 나오면서 정수기 때문에 얘네들 형태를 1차 식의 곱이 정수가 되게끔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 1차 식의 곱으로 바꾸려면 자, 일단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2를 곱한 거 봐서는 이렇게 2배가 되는 상수 2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양변에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까?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변의 상수가 얼마다?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밖에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이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1 곱하기 1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앞에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뒤에 베타도 얼마? 마이너스 3. 그리고 얘네들 1이 되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베타도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m값을 우리가 찾아야 하니까 m값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므로 m이 얼마입니까?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때 m은 얼마입니까? 1이 된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수 m의 값의 합은 모두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골라줄 수 있죠. 물론 얘네들 이 식의 변형이 좀 자유제재로 이제 경험치가 쌓이신 분들은 이거를 한 번에 인수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분해라고 하면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한 번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x 그리고 2m-1은 0인데 자, 이게 만약에 조금 변형을 거쳐서 두 개의 곱과 얘네들 대각선 공식으로 요렇게 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로 바꿉니다.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씩을 해줘서 이 주어진 식을 2m-2로 바꾸고 우변을 마이너스 1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2로 묶여서 m-1이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럼 2와 m-1은 합이 m 플러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너가 2와 m-1을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형태, 즉 x 플러스 2 그리고 x 플러스 m-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마이너스 1을 더해줬으니까요. 하고 요렇게 한 번에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근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m값도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어진 1차식 정수가 나올 거고요. 너도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앞에 식이 1이고 뒤에 식이 얼마?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앞에 식이 1이고 뒤에 식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식이 마이너스 1 뒤에 식이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얘가 1이 되려면 x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m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게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m값은 얼마? 5가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위에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m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